오늘이 8월 19일입니다. 이제 김장무 씨앗 파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김장무 씨앗 파종할 때 파종 방법에 따라 김장무의 굵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작년에 제가 재배했던 사례를 공유를 통해서 올해 김장무 씨앗 파종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올해도 여기에다가 줄뿌림을 할 건데 김장무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퇴비를 깔아놓고 한 갈아 엎어 놓는 거죠. 퇴비만 넣는 겁니다. 석회와 고토비료는 이미 넣었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퇴비는 미리 넣어놨고 비가 오기 전에 복합비료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복합비료하고 토양살충제, 특히 벼룩잎벌레가 방제되는 토양살충제입니다. 벼룩잎벌레는 요 토양 속에 있다가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잎을 가해를 하거든요. 여기 알갱이 복합비료에는 붕소도 들어있거든요. 붕소 성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붕사비료를 별도로 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붕소가 없는 비료라면은 무나 김장배추에는 붕사비료를 뿌려줘야 됩니다. 붕소는 미량요소라서 300평에 1kg의 분량이거든요. 조금씩 뿌려주면 되죠. 퇴비는 미리 넣어놨었고 오늘 이제 복합비료 넣고 토양살충제 넣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여기 다 갈아엎었죠. 올해 김장무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밭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김장무 씨앗을 파종할 때 일학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주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김장무 씨앗을 파종하면 11월 한 중순쯤 되면은 추위가 옵니다. 얼기 전에 뽑아야 하기 때문에 김장무 씨앗 파종 후 대략 70일이 조금 넘게 되는데 그러면 생육 기간이 충분합니다. 김장무 씨앗을 파종할 때 비닐 멀칭을 하고 전뿌림 하는 방법과 멀칭을 하지 않고 줄뿌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지요. 비닐 멀칭을 하고 했을 때와 멀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작년의 재배 사례를 통해서 차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김장무 씨앗 파종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 두 가지 차이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데 비닐 멀칭을 하고 이렇게 전뿌림을 하면은 소금 수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 구멍에 한 3개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씨앗이 부족해서 2개를 넣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구멍에 3개 정도를 넣는 게 딱 좋죠. 맨 한 개는 가운데에다가 놔야 되겠죠. 뽑아버릴 것은 약간 옆에 놓고 딱 한 개는 정중앙에 딱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하나는 뽑아야 되니 구명 간격은 30cm입니다. 특히 요게 햇빛이 바짝 나면은 요 비닐 밑에 뜨끈뜨끈합니다. 열기가 있거든요. 그 열기가 요 구멍 속으로 솔솔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그 열기 때문에 잎이 타버리거나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을 막아주는 복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장 배추를 심어도 마찬가지고 요 흙을 이렇게 채워서 복토를 하는 거죠. 구멍을 막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으면서 북줄기도 되고 김장무 같은 경우는 북줄기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구멍이 막히고 북줄기도 됐죠. 줄기가 요 줄기에 흙을 돋아주면은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또한 잎이 비닐에 닿여서 잎이 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북줄기 효과도 있고 요 옆에도 이렇게 하나 해놨죠.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복토를 해줘 가지고 이게 열기가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요 잎에 닿지 않도록 잎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김장무도 멀칭을 하고 심었을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씨앗을 파종할 때 미리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제 사기 올라온 다음에 해줄 수도 있고 그와 반면에 줄뿌림을 하면은 중간중간 소금을 해서
소금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항상 요 줄뿌림을 하는데 골을 약간 타놨죠. 골 탔다 해봐야 깊게 파지는 않고 약간 타놓고 요 골에 씨앗을 촘촘하게 넣습니다. 촘촘하게 넣고 나중에는 다 솎아서 먹죠. 최종적으로는 한 30cm, 대략 한 30cm 간격 남겨놓고 다 솎아 먹거든요. 흑색 비닐 멀칭을 하고 구멍을 뚫고 전파를 했던 곳이고, 여기는 흑색 비닐 멀칭하지 않고 멀칭 없이 그냥 줄뿌림으로 쭉 뿌린 건데, 오늘 조금 소금을 합니다. 1차 소금인데 소금할 만큼 자랐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합니다.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소금을 좀 합니다. 지금 소금해도 될 만큼 자랐거든요. 곧 1차 추비도 해줘야 됩니다. 또 비닐 멀칭을 했죠.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비닐 위에 물을 줘봐야 잘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거꾸로 꼽아 놓고 까도 주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무가 먹겠죠. 김장무는 요 페트병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쫄쫄쫄 흘러내립니다. 요 가운데다가 페트병을 쭉 꼽아 놨거든요. 김장무가 엄청 자랐습니다. 엄청 굵어졌습니다. 여기 뭐 벌써 이만큼 굵어졌죠. 10월 17일인데 엄청 굵어졌습니다. 이게 무 잎들이 깨끗하고 잘 자라고 있죠. 굵고 멀칭한 건 아예 한 포기씩 처음부터 키웠기 때문에 굵어졌고, 여기는 빽빽하게 있다가 멀칭을 하지 않고 이 심은 곳은 빽빽하게 심어놨다가 촘촘하게 심어놨다가 솎아 먹었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무가 그렇게 굵지가 않죠. 뭐 이래도 나중에 오늘이 10월 17일이니까 끝까지 가면은 좀 굵어집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굵어지거든요. 이제 소금에서 중간중간 김치를 담아 먹고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뼘 하고도 한 2뼘, 제 뼘물 한 2뼘 정도 될 것 같은데 11월 3일인데도 와, 이게 엄청나죠. 무가 엄청 굵습니다. 와, 이거 막 무가 막 한 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무들이. 오, 이거 막 완전 대형무입니다. 대형무. 김장무가 막 완전 대형무입니다. 이거 뭐, 어이구, 이거 뭐 얼마나 큰지. 이 비닐가 찢어져야 되는데. 더 찢어져야 될 판입니다. 비닐이. 흙을 좀 덜어주고. 아, 무가 막 얼마나 굵습니까. 이거 보세요. 아이고, 잎도 싱싱하고. 이런 잎들은 다 데쳐서 국거리용으로 먹으면 되고, 또 말려서 시래기로 해도 됩니다. 시래기도 해도 되고. 아, 무가 엄청나죠.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봐서 그런데 실제 보면 엄청 굵습니다. 올해 무농사 대박입니다. 3.25kg이나 되는 대형 무입니다. 여기는 아직 그렇게 굵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비닐 멀칭도 하지도 않고 촘촘하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소금해서 먹으면서 키웠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짜잘합니다. 아직은 더 굵도록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만 버티면 또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굵어지거든요. 여기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둬도 됩니다. 흰색 보온용 부직포를 여기는 시호가 놔놓을 거거든요. 놔놓고 여기는 다 뽑았습니다. 오늘 뽑아서 먹고 김장도 하고 이제 저장도 좀 하고 해야죠. 지금까지 작년에 김장무를 재배하면서 비닐 멀칭을 하고 전파종을 했던 것이 멀칭 없이 줄파종을 했던 것보다 더 굵은 무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칭을 하고 전파종을 하면 중간중간 솎아서 먹을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비닐 멀칭 없이 줄파종해서 소금해서 먹는 것도 그렇다고 아주 자잘한 무는 아니기 때문에 텃밭 재배용으로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는 판매용이 아니라서 소금해서 먹는 게 더 좋거든요. 텃밭에서는 각자의 취향대로 파종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하네요. 지금까지 김장무 씨앗 파종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